법조팀 현주 기자와 형사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지난달 28일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 이재명 대표 재판에 바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새 규칙이 적용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 중간에 판사가 바뀔 경우 앞서 공판에서 나온 내용을 녹취서 열람이나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앞선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서 그걸 다 들었어야 됐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2021년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를 밟는 데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어휴. 이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같은 재판들도 아무래도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도 바뀌었는데 역시 새 규칙을 적용해 재판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형사 재판이 아닌 탄핵 심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상황을 가정해야 하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참여를 하기로 한다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래라면 변론을 다시 시작해서 앞서 11차례의 변론 내용을 다시 다 들었어야 됐을 텐데 헌재가 개정 규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심판 절차를 두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간소화 규칙을 적용하면 또 그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죠. 그렇죠. 윤 대통령 측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하게 되고 헌재가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을 하면 이것도 아마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 규칙을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현지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